안녕하세요. 굿볼 아카데미 대표 이동식입니다. 오늘은 근육량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근육량이 적으시네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량을 늘리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하곤 하죠. 이것은 피트니스 클럽에서 오랜 세월 해온 전통적 마케팅이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체로 PT 10회에서 20회 혹은 1년치 회원권을 끊곤 합니다. 근육량이라는 마법의 주문은 거의 매상과 직결되는 공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어도 피트니스 클럽에 있는 건물까지 제 발로 걸어서 찾아올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지닌 일반인 중에 운동을 안 하면 큰일 날 정도로 근육량이 적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헬스 코치가 적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근육량이 정말로 적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론을 낸 이유를 근육의 본질에 입각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량이란 인간의 전체 몸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인간이 성장하면 근육도 자연히 함께 성장하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정상 범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육량이 기본적으로 채워집니다. 인간의 몸은 수분, 지방, 근육, 뼈 등등의 생체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몸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은 전체 몸무게의 30에서 35%, 남자는 30%에서 최대 45% 정도입니다. 그런데 피트니스 클럽에서는 근육량을 그저 비율로만 계산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정상 범위 안에만 든다면 대부분 인간의 원래 정해진 근육량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근육량이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운동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헬스클럽에 제 발로 찾아온 분이시라면 근육량은 지극히 정상 범주일 겁니다. 그런데도 헬스클럽에서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늘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육의 비율만 추산해서 근육량이 적고 많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키 160cm에 몸무게 50kg의 여성분이 있다고 치죠. 키 160cm 여성분의 정상 몸무게 범위는 49에서 58kg입니다. 사실 이 범위 안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2kg 안에 들어와도 정상 몸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현재 몸무게와 키로 정상 근육량을 계산하면 24kg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키 160cm에 몸무게가 60kg이라면 어떨까요? 단순 계산만으로는 적정 근육량이 29kg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헬스클럽에서 근육량이 적다고 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여성분의 몸무게가 비록 60kg이라도 정상 범위 58kg에서 고작 2kg 오버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 여성분의 근육량은 24kg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계산 수치에만 근거해 반드시 29kg까지 근육량을 올려야 하고, 그러려면 근력 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 겁을 주는 겁니다. 사실 이분의 타고난 근육은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몸무게가 정상 범위를 좀 넘어선 건 지방이나 수분 등이 조금 더 많아서 그럴 뿐이죠. 그러니 이분은 근육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몸무게를 증가시킨 요인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 의견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아야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그 운동성으로 지방을 더 써야 당연히 살이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이죠. 물론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타고난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근육량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몸을 만든다면 굳이 힘든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지 않아도 지방은 태울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지닌 본연의 기능적 활성을 높이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는 것은 남아도는 지방 같은 내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때 적절히 배출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육량을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몸의 기능적 활성이 떨어지는 것에는 무심하다면 그게 내 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허벅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보통 허벅지 근육량이 많아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량을 늘리는 대표적 근력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물론 스쿼트라는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무리하게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며 헬스 코치가 스쿼트를 3세트씩 연달아 시킬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생각에 여러분이 그럴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무심결에 나온 말이겠지만, 인간은 참 재밌게도 무심결에 한 말에도 상당한 통찰력을 담습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다는 그 말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죠.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스쿼트를 열심히 하다 보면 허벅지 근육량은 분명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허벅지 근육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비대해지면 허벅지 근육 주변과 그 사이를 통과하는 혈관, 신경, 림프 등의 생체 조직이 비대해진 근육에 눌려 좁아지고 틀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4차선 도로에 사고가 나 오늘부터 갑자기 2차선밖에 쓰지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다니는 차량은 어제와 비슷한데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절반으로 줄었으니 당연한 결과죠. 허벅지 근육이 비대해진 누군가의 허벅지 안에도 딱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늘어난 근육이 혈관, 신경, 림프가 지나다니던 4차선 도로를 침범해 2차선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당연히 혈관, 신경, 림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되고 틀어지겠죠. 그리고 혈관, 신경, 림프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선 통증이 생깁니다. 비대해진 근육이 신경이 다니는 길목을 침범하면서 신경을 눌러 압박하니까요. 자극받은 신경은 통증이란 수단으로 우리 몸에 경고를 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아프면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사린다는 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는 뜻이고, 제한으로 움직임이 적어지면 몸속 지방이 타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살이 빠지지 않고 더 찔 수도 있죠. 또 영양분의 전달이 적절히 되지 않습니다. 혈관은 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관이 가는 길을 근육이 누르고 막으니 말입니다. 온몸에 반드시 적절히 전달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정체로 제때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전달하지 못하니 당연히 몸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림프가 비대해진 근육으로 길이 막혀 정체되면 당연히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양분이 되지 않고 남은 지방은 일종의 노폐물인데 그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몸에 고이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자, 어떠신가요? 지방 좀 태우겠다고 특정 근육을 무리하게 키우는 게 과연 좋은 일로 느껴지시나요? 오히려 내 전체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진정으로 건강한지를 내 현재 근육량만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타고난 근육량 안에서 내 근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근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사와 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불필요한 살도 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내 몸을 수치로만 보지 말고 근육량이 적다는 타인의 말에 괜히 겁부터 먹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근육의 기능적 활성화이며 양보다 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내 근육이 가장 적절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